안녕하세요. 키싱꾸라미 카니발 탐구원 사라 작가예요. 오늘도 추운 하루네요. 그래도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 언젠가 우리에게도 봄이 오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토끼의 멋진 토끼 이야기예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행운이 넘치는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어떤 토끼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멋진 토끼는 하하 유쾌하게 웃는다. 웃음소리가 너무나 청량해서 휘파람 소리가 너무나 맑아서 멋진 토끼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질 것 같다. 짧게 새어나온 웃음소리가 노래들 사이로 흘러들어 맷토끼의 귓가에 도들새김든다. 멋진 토끼는 지금 행복하구나. 맷토끼의 가슴에 아로 새겨진다. 밖엔 가을을 몰고 오는 굵은 빗줄기가 경북 내륙의 소읍거리를 사선으로 긋고 있지만 굴 속에서 안전한 어떤 토끼와 멋진 토끼 사이로는 수분을 머금지 않은 보송보송한 웃음방울이 동동 떠다니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멋진 토끼가 어떤 토끼에게 한 말이 떠오른다. 너를 만나고 많이 웃게 되었다고, 많이 밝아졌다고. 예쁜 마음이 예쁜 말이 되어 멋진 토끼의 가슴에서 어떤 토끼의 가슴으로 흘러들어간다. 아직 멋진 토끼는 어떤 토끼만의 사랑스러움을, 유쾌함을, 엉뚱함을 2%밖에 알지 못한다. 그 점이 맷토끼는 못내 아쉽다. 1학기 말이었던가 멋진 토끼가 학교에서 마음고생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토끼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멋진 토끼에게 어떤 토끼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겁이 났다. 마음에 얹힌 멋진 토끼의 일로 어떤 토끼는 그다지 먹은 것도 없이 자꾸만 얹혀서 소화제를 사들고 하교길에 마중가에 있던 맷토끼 마음도 편치는 않았다. 멋진 토끼와 어떤 토끼가 모두 염려스러웠다. 어떤 경우에도 멋진 토끼의 일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교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동안 어떤 토끼에게 소문처럼 불어오면 안 되었다. 가장 환하게, 가장 가깝게 잘 알고 있고 싶고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다. 깊은 밤 멋진 토끼는 어떤 토끼에게 자신의 힘든 일을 털어놓고 조금은 짐을 내려놓았을까? 어떤 토끼는 멋진 토끼의 마음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멋진 토끼는 모를 것이다. 어떤 토끼와 나란히 걸으며 아무렇지 않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처음 듣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모두 어떤 토끼에게 아무렇지 않지는 않다. 그래서 어떤 토끼는 그 이야기들을 듣기만 할 뿐 벌써 그런 생각들을 하다니 멋져 라든가 거기에 아무 이야기도 더 보태지 못한다. 그 이야기들이 괜찮아지려면 어떤 토끼에게는 곱씹으며 소화시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멋진 토끼는 맷토끼가 해준 조언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토끼가 생각할 틈 없이 바로 괜찮다고 대답하면 그건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토끼는 모든 게 느린 아이라고. 어떤 토끼에게 멋진 토끼는 매번 면역 없이 제 몸에 침투한 감기 바이러스 같은 생경한 존재일지도. 이 낯선 존재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모습을 달리한다. 생각지 않게 다정하게 다가왔던 말투가 뾰족하고 냉소적으로 바뀌고, 어떤 토끼를 괄호에 넣었다가 제외한 듯 생각이 바뀌고 미래의 계획이 바뀌어서 그 모습을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토끼에게는 어쩔 줄 모르게 당황스러워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멋진 토끼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어떤 토끼는 날카롭게 베인 듯 아프게 상처를 받는다. 이 예고 없고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는 직설허법이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어떤 토끼는 더 아프게 찔린다. 어떤 토끼는 멋진 토끼가 좀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에 집중하느라 여유 없는 마음을 자꾸만 헤아리고 이해하려 한다. 그러다 언젠가 어떤 토끼는 달의 85%까지 차올랐던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 손톱달이 되었다. 결국 빛이 쓰러질지도 모른다.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 0이 되면 어떤 토끼는 멋진 토끼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안녕을 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0이 될 때까지는 멋진 토끼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 것이다. K 고등학생은 연애를 시작하면 안 되었다고. 미래를 결정짓는 첫 번째 중요한 길목에 있는 멋진 토끼에게 어떤 식으로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어떤 토끼는 멋진 토끼에게 필요하다면 안녕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어떤 토끼는 멋진 토끼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두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서로를 사랑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지켜보는 메토끼도 흐뭇한 마음으로 조용히 두 아이를 신뢰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알았다. 연애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라고. 열정적인 멋진 토끼는 어떤 토끼의 조그만 손에 자신이 손을 틈없이 깍지 끼고 싶어 했고 조그만 어떤 토끼를 제 품에 안고 싶어 했다. 때때로 어떤 토끼는 어쩌면 수줍음에 혹은 마음의 불편함으로 거절했고 그러다 멋진 토끼는 더 이상 어떤 토끼에게 안아도 되냐고 묻지 않았다. 멋진 토끼가 어떤 토끼를 더 이상 안아주지 않자 어떤 토끼는 뒤늦게 멋진 토끼에게 안기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제서야 제 안에서 느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대를 마주 바라보며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멋진 토끼와 어떤 토끼의 마음이 엇갈릴 때마다 지켜보는 메토끼는 김치나 우유 없이 찐 고구마를 먹은 듯 가슴이 답답해서 어떤 날은 난방을 틀지 않고 잠들어서 잘 걸리지 않던 감기에 걸리기도 했다. 재작년 겨울 크리스마스의 일이다. 오랫동안 물주기를 멈추어 낙엽지고 있는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면서 마음이 무겁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 오랜 시간을 관통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위로의 목소리가 있다. 글쎄 말이야. 뭐가 이렇게 힘이 들까? 막막해져서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저어하고 우뚝 멈추어 서게 될까? 같은 시간을 살지만 같은 순간을 살지 않는 마음이 짚어질 때 어긋남이 옆으로 비켜섬이 느껴질 때 상처가 되고 아프다. 데이트라는 대면 접촉이 줄고 스킨십이라는 다정한 신체 접촉이 줄고 공감이 느껴지는 대화가 줄고 감정적 지원이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 믿고 싶다. 아직 너는 아이를 차도 반대쪽에서 걸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인생사진을 찍었으니까 내가 햄지라고 별명 붙여준 아이의 턱을 받치고 둘이서 손가락을 맞대며 하트를 만들며 사진을 찍었으니까 아직 너는 지구의 자전축처럼 아이를 향해 23.5분 기울어 있으니까 너의 계속을 믿어본다. 어떤 토끼에게 열정적이었던 멋진 토끼는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 학기가 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점심시간마다 마주 앉아 점심을 먹던 멋진 토끼는 어떤 토끼와 밥을 먹지 않았다. 어떤 토끼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밥을 먹는 멋진 토끼는 빠른 속도로 밥을 먹고 조그만 입으로 고물고물 밥을 먹는 어떤 토끼를 신기한 듯 지켜보곤 했었는데,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어떤 토끼를 찾아오던 멋진 토끼는 그 틈에도 공부하느라 찾아오지 않았다. 어떤 토끼는 공부에 더 집중하는 멋진 토끼의 변화들을 그저 지켜보고 겪어내며 받아들였다. 3학년이 되고 기말고사를 치고 1학기 내신 성적이 마무리 되고 지망하는 대학교를 결정하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걸까? 언제 나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멋진 토끼는 어떤 토끼에게 볼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기만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서운했던 걸까? 더 이상 어떤 토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토끼는 멋진 토끼의 변화들을 지켜보며 마음을 찔리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자세가 되어갔을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멋진 토끼의 성향을 기억하는 맷토끼는 염려스러웠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신을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어떤 토끼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고. 어떤 토끼는 밤늦도록 공부하느라 늘 잠이 부족했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틈나는 대로 자꾸만 쪽잠을 자느라 찾아가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멋진 토끼는 모르는 것 같다. 자신 또한 어떤 토끼에게 1년 전부터 그러했음을. 그러나 어떤 토끼는 아무런 내색 없이 혼자 감내했음을. 이제 멋진 토끼는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토끼는 또 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터다. 멋진 토끼는 고3이 되어 첫 데이트를 하는 새니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비가 내리는 날 태어나서 미안하다고 어떤 토끼에게 엉뚱한 사과를 전한다. 그런 미안함이라니. 봄에 태어난 어떤 토끼의 생일에도 28년 동안 비 오는 날이 없었을까?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의 끝을 예고하는 시원한 비가 내리는 날, 태어난 멋진 토끼가 오히려 고마운 걸. 데이트하는 날이면 언제나 약속 시간보다 일찍 어떤 토끼를 데리러 오는 멋진 토끼는 귓속을 걸어 어떤 토끼 내 현관 밖까지 도착해 있었나 보다. 어떤 토끼가 후다닥거리며 준비를 마치고 나간 후 맷토끼가 현관문을 열어보니 멋진 토끼가 쓰고 와 현관 밖에 펼쳐놓은 비에 젖은 우산이 보였다. 전날 서로 바꿔 쓴 어떤 토끼의 우산을 두고 갔으니 데이트 내내 한 우산을 나란히 쓰고 데이트를 마치면 멋진 토끼가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계단으로 나가는 비상구 방화문을 열고 층계참에서 내려다보니 커다란 검은 우산을 나란히 쓰고 105동 1위 라인 아파트 건물을 돌아나가는 두 아이의 다정한 뒷모습이 보였다. 거실 창가로 와 창문을 열고 두 아이가 건물에 가려져 사라졌다. 나타나 빗속에서 불어나 황토물이 흘러가는 다리 위를 걸어 신호등 앞에 멈추어서 신호를 기다리다 어울림 동물병원과 중국집 홍연을 지나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오래 눈길로 따라가며 봤다. 맷토끼는 언제까지나 계속 두 아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두 아이가 한 시절 서로를 수단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될지, 서로를 향해 가는 목적이 될지 지켜보며 지켜주고 싶다. 두 아이는 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번갈아가며 노래를 불러주고 동굴 속을 나와 칼국수와 만두와 보리밥으로
저녁을 먹고 다시 어떤 토끼의 아파트 현관 앞에 마주 섰을 것이다. 멋진 토끼는 생일 선물을 한 가지 더 줄 수 있냐고 묻는다. 그러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토끼를 가만히 품에 안는다. 멋진 토끼는 처음 거리를 두고 가볍게 안았을 때와는 달리 이제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정도로 어떤 토끼를 꼭 안아준다. 거의 1년 만이었을까? 두 아이는 서로의 품 안에서 잠시 안도했을까? 긴 호흡에 숨을 쉬었을까?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던 창백한 일상을 잠시 떠나 바다를 보고 와 다시 얼마간 살아갈 힘을 내는 것처럼 두 아이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능을 향해 묵묵히 또 나란히 걸어가기로 했을까?